남들은 다 쉬고 있을 나이에 매일 출근해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에 감사를 드리며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틈틈이 쓴 글로 10여 년 전에 등단하여 개인 시집도 2권을 냈습니다. 퇴근 후나 주말에는 제 삶의 여유를 찾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문화, 예술, 사회 등 다양한 친구들을 만나 한 잔의 곡차를 나누며 지내는 시간이 좋아서 제 스케줄은 사람 만나는 일로 빼곡합니다. 혹시 이걸로 바꾸시는 게 더 들고 있어요. 소주 서너 병을 비우고도 모자라 2차를 가는 경우가 허다할 만큼 술에 젖어서 살았습니다. 하루 대여사금을 피워대는 담배도 빠질 수 없는 일상의 동반자였습니다. 10여 년 전에 고혈압이 생겨 한 알짜리 약을 먹는 것 외에는 이럴다 할 병도 없어서 병원 갈 일이 없었습니다. 건강검진을 해봐도 모두 정상이라니 대학병원, 동네병원, 하다못해 보건소까지 건강을 체크해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왜소하게 보여도 건강만큼은 정말 타고난 체질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작년 초기 감기 증상이 있어서 내과 병원을 찾았지만 잘 낫지 않아서 다른 병원을 다녔는데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던 전 지인에게 천식 기운이 있는데 어느 병원에 갈까 하고 물으니 대뜸 이비인후과에 가랍니다. 그래서 이비인후과를 찾으니 종전 내과에서 처방하던 방식과는 다소 나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9개월간 치료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호전되지 않아서 그해 말 인근에 있는 대학병원을 찾았습니다. 한 번 기침을 하면 그치지 않고 손발이 저리면 하루 종일 갑니다 라고 다소 과장되게 말하더니 신경과와 호흡기과에 일단 진단을 받으라고 합니다. 검진 결과가 나온 2017년 1월 13일 금요일, 키가 자그마한 여 교수님과 마주하였습니다. 여 교수님은 엑스레이 필름을 걸어놓고 좋아 보이지요? 하고 묻기에 주로 보던 갈비대 사진이라 예 괜찮아 보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더니 이번에는 CT 필름을 보여주며 추호의 망설임도 없이 얘가 바로 폐암이에요 합니다. 저는 귀를 의심하였습니다. 담배는 16년 전에 끊었는데 폐암이라니. 지금까지 술을 마셨기에 교수님 혹시 간암 아닌가요? 하고 물었더니 아니에요 폐암입니다 합니다. 아닐 텐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더니 폐암이라니까요 하며 언성을 높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고 물으니 어쩌긴요 치료하셔야죠. 당장 이번 일요일에 입원하세요 라고 합니다. 당시 제가 성당 총회장을 하던 시기에 만나 20, 30년간 가깝게 지낸 3분의 신부님이 계셨는데 그분들과 카톡을 했습니다. 신부님 제가 암에 걸렸답니다 하였더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다고 합니다. 그 후 안병동에 있는 새로운 교수님을 만나 조직 검사를 하고 우선 숨구멍을 뚫었습니다. 샤워를 하고 마른 수건으로 왼발을 닦고 다시 오른발을 닦으려면 숨이 너무 차기 때문에 시호흡을 한번 해야만 그 발을 닦을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처방이 내려집니다. 매일 항암을 맞으라고 합니다. 제 상식으로는 한 대 맞으면 한 달쯤 지나야 다시 만난 걸로 알고 있었는데 한 번이요? 하루에 한 번? 그랬더니 예 하루에 한 번인데 주말은 쉬고 월요일은 2대를 맞아야 합니다. 그것도 1차 항암주사 30회와 역시 마찬가지로 1차 30회의 방사선 치료를 해야 한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친구가 항암은 어렵고 꼭 낫는다는 보장도 없으니 나와 같이 공기 좋은 곳에 살자 합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과연 그 친구를 따라 자연 치유 방식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교수의 말대로 항암 치료를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아내는 말합니다. 당신이 여태껏 살면서 내 말 들어준 것도 없으니 제 소원 한 번만 들어줘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꼭 당신 살릴게요 합니다. 결국 아내의 소원대로 딱 1차에 한해서만 항암 치료를 하기로 결정하고 작년 2월 20일 월요일에 2대의 항암을 시작하러 금요일까지 6대의 항암 주사를 맞았습니다. 항암 치료를 하니 곧바로 우수수 머리가 빠지기 시작합니다. 머리를 감으니 얼굴과 손 안팎으로 머리카락이 수없이 빠져 흘러내립니다. 조심스레 빗질을 해도 또다시 한 움큼의 머리가 빠집니다. 거울 속에 나는 내가 봐도 실망스러웠습니다. 눈물이 핑 돕니다. 그 사이 바로 앞에 환자는 하나둘 죽음으로 실려나가고 있습니다. 그걸 보며 어금니 깨물고 흐르는 눈물을 훔치며 꾹 참았습니다. 방사선실에 가서 20분간 누워 치료를 받을 때마다 하느님, 저는 이제 죽는다 해도 결코 당신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제 아버지도 54세 돌아가셨는데 저는 이제 60이 넘어 70이 되었으니 억울한 것도 없고 더 이상 생명을 연장해달라고 떼쓰지도 않겠습니다. 제게 닥친 죽음이라면 피해가지도 않겠습니다 라고 읊조렸습니다. 매일 방사선과를 찾을 때마다 미소 지으며 인사를 드렸더니 한 직원은 제가 이 병원에서 10년째 근무하는데 선생님처럼 웃음 띤 얼굴로 여기를 찾으시는 분은 여태껏 본 일이 없습니다 합니다. 다음 월요일이 되자 항암을 맞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 6대의 항암 주사로 인해 콩팥 수치가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백혈구 수치도 500mg까지 떨어져 격리 수용을 해야 한답니다. 할 수 없이 호전될 때까지 한 달 동안 대기 상태로 있었습니다. 방사선 치료만 하던 중에 한 달의 시간이 흘렀고 새벽 5시에 피를 뽑으면 7시에 결과가 나오는데 월요일도 화요일도 안 된다더니 수요일은 다시 항암을 투여해도 된답니다. 그리고 이번 역시 2대를 맞아야 한답니다. 결국 8대의 항암 주사를 맞았습니다. 목요일 아침 회진 이후에 주치의 선생님이 다시 병원에 올라오셨습니다. 아버님, 좋은 소식입니다. 그게 좀 작아졌다는데요 라고 합니다. 그 순간 삶의 희망을 꿈꾸기도 하였습니다. 오후 4시쯤 방사선과 과장님이 찾는다는 기별이 왔습니다. 아내와 함께 방사선과를 찾았습니다. 주치의 선생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하기에 예, 그게 좀 작아졌다는군요 하니 얼마나요? 하고 되묻습니다. 글쎄 얼마나 작아졌는지는 저도 모르겠는데요. 그럼 한번 보시죠 하며 컴퓨터를 열고 제 차트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과장은 갑자기 어허 이거 치료를 못하게 생겼네요 합니다. 아니 치료를 못하더니 왜요? 그러자 자 보세요. 없어진 걸 어떻게 치료해요? 순간 앞에서 번개가 치듯 깜짝 놀랐습니다. 그 커다란 혹덩어리가 어디로 갔는지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내는 과장의 손을 덥석 잡고 눈물을 글썽이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를 연발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찌된 사실인가? 저도 어리둥절했습니다. 그 다음날 금요일 오전 퇴원 수속을 발부하는 통보가 왔습니다. 이제 죽음은 면했고 다시 살았다는 생각에 그저 감사합니다라는 짧은 기도를 드릴 수밖에. 3월 24일 금요일 그날 아침 짐을 싸서 집으로 보낸 후 저는 곧바로 사무실에 나가 업무를 보게 되었습니다. 일주일 후에 병원에 갔더니 담당 교수님은 이제 2개월 뒤인 6월에나 다시 오라고 하며 약 처방도 없이 다음에 보자고 합니다. 6월이 되었고 역시 재발 가능성이 없으니 이제 3개월 뒤에 9월에 오라고 합니다. 작년 9월에 갔더니 6개월 뒤인 3월에 오세요 하였고 올 3월에 다시 찾았더니 현재 상태로는 재발 가능성이 없다며 9월에나 다시 오라고 합니다. 그 후 신부님들에게 제가 폐암에서 해방되었습니다 하였더니
회장님 만세. 또 다른 신부님은 그게 아무에게나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회장님에게만 일어난 작은 기적입니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어쩌면 하느님께서 저의 딱한 처지를 아시고 치유시켜 주신 기적일 수 있겠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긍정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일과 죽음은 아무도 모릅니다. 죽음의 문턱에 있을지언정 절망하지 마십시오. 절망한다고 나아질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삶에 대한 아측은 누구나 다 있게 마련이지만 저 역시 절망의 늪에서 벗어나 어차피 제게 닥친 운명이라며 긍정의 삶으로 대처한 결과 이렇게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운명을 바꿀 수 없다면 긍정적 삶을 사십시오. 비록 어렵고 힘들고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따르더라도. 감사합니다.